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2,000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헬로윈데이가 끼어있는 이번 주말 외국인 커뮤니티 등의 행사와 모임을 통해 감염 확산이 우려됩니다. 다음 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앞두고 방역 최종 방안이 나왔습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허용되는 사적 모임 인원 가운데 백신 미접종자 수는 최대 4명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국내 항공사들도 주요 여행지 운항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대한항공은 미국 하와이와 호주 시드니 등의 정기편 운항을 재개하고 아시아나 항공도 인천 방콕 노선을 매일 운항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지난 25일 발생한 KT 통신 장애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늘 오후 원인 분석 결과를 발표합니다. 해당사인 KT는 오늘 긴급 이사회를 열고 피해 보상안과 재발 방지책 등을 논의합니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꿨습니다. 최근 내부 고발자 폭로와 언론의 비판으로 궁지에 몰린 회사 이미지 개선을 위함인데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등 기존 애플리케이션 이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124명으로 이틀째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방역이 완화되고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환자가 늘고 있는 겁니다. 지역 발생은 2,094명으로 수도권에서만 1,652명이 확진돼 국내 환자의 78.9%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 비중은 21.1%로 대구와 충남을 중심으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숨진 환자는 9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2,817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14명 줄어 현재 331명입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백신 접종은 어제 하루 6만 1,941명이 받아 누적 4,103만 5,897명, 접종률은 79.9%입니다. 이 가운데 61만 7,785명이 접종을 완료해 누적 3,759만 3,462명, 접종률 73.2%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4주 동안 새로운 방역 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 24시간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최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허용되며 단 식당과 카페는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경우 최대 4명까지만 동석할 수 있습니다. 유흥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서는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이른바 백신 패스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코로나19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지금까지 국민이 보여준 시민의식과 성숙함을 믿고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뒷걸음질 치지 않고 헤쳐나가겠다며 실내외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적극적 진단검사 3가지는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럼 회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등 생업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대폭 풀겠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완화됩니다. 국민들께서는 백신 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수도권에서는 최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만남과 모임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당과 카페는 취식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는 등 방역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분들은 최대 4명까지만 자리를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 유흥시설이나 실내 체육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경우에는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전남 순천시가 이번 주 초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습니다. 경제활동을 정상화하고 대규모 행사도 예정대로 열기로 하면서 절박한 처지에 몰렸던 소상공인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장날이 되자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채웁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오가는 사람 없이
텅 비었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전남 순천 지역 모습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손님들도 방문하시는 게 많지 않아 마음고생이 많았고 좀 힘들었는데요. 위드 코로나로 선정되면서 좀 더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오시고 찾아주실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시가 위드 코로나를 앞당겨 시작한 밑바탕에는 방역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현저히 줄었고 확진 환자가 나와도 즉시 차단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벼랑 끝까지 내몰렸던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활성화되어 있는 거리 바로 뒷골목을 들어가 보면 한 집 건너 한 곳에 임대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한 임대 현수막이 이제는 한 개, 두 개 철거가 되지 않을까, 지역 경제 활성화의 그 기초가 되지 않을까.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11월까지 백신 접종률을 85%까지 끌어올리기로 하고 환자 급증에 대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순천시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모아 경제 회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 공직 체계는 일상회복 추진단으로 실무 형태로 바꾸어서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방역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실물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차원의 일상회복 추진단이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정된 K-팝 공연과 박람회를 비롯한 대규모 행사들은 순천시의 위드 코로나 도전의 첫 관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다음 달 단기적 일상회복 시행에 맞춰 국내 항공사들도 국제선 운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대한항공은 다음 달부터 미국 하와이와 호주 시드니, 뉴질랜드 오클랜드 등의 정기편 운항을 다시 시작합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일주일에 3차례 운행하던 인천, 태국, 방콕 노선을 다음 달부터 매일 운항으로 늘리고 인천, 괌 노선을 새로 취항할 계획입니다. 저비용 항공사도 동남아를 중심으로 국제선 운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안정적인 방역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합니다. 국민의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고 위축되었던 국민의 삶에 활력을 되찾을 것입니다. 소중한 일상과 일터를 지키기 위해 개인 방역 수칙을 더 철저하게 지켜주십시오. 사실 저희는 어제 영업을 하면서 손님을 한 팀도 받지 못했어요. 못했고 정말 이게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점점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은 확실히 갖고 있죠. 요즘 또 피부로 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가 조금씩 풀리면서 좀 많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손님들이.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이 만나서 상호작용하는 게 정말 기쁨이구나. 그리고 아이들을 자주 관찰할 수 있으니까 또 아이들에 대한 애정도 좀 생기는 것 같고 직접 보면서 서로의 고마움을 느끼면서 더 많이 대화하면서 진정한 배움의 즐거움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치료제가 아직은 완전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불안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 많이 성공적으로 해왔던 방역 지침, 마스크나 거리 두기를 잘 지켜준다면 지금처럼 모든 일상에 제한을 받는 그런 상황은 저는 내년에는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가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지난달 생산은 증가하고 설비 투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전 산업 생산은 광공업이 0.8% 감소했지만 서비스업 생산이 1.3% 늘며 전월 대비 1.3% 증가했습니다. 산업 생산은 3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9월 소매 판매는 백신 접종 확대와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등의 영향으로
화장품 등 비내구재와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가 늘며 전월 대비 2.5% 증가했습니다. 반면 설비 투자는 자동차 등 운송 장비와 기계류 투자가 줄며 1% 감소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2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서비스업의 체감 경기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경기 실사지수 BSI 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달 모든 산업의 업황 실적 BSI는 86으로 한 달 전보다 2포인트 올랐습니다. BSI는 현재 경영 상황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을 수치화한 통계로 100을 밑돌면 부정적인 응답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업황 BSI는 5포인트 급등하면서 3년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제조업 업황 BSI는 세계적인 공급 병목 현상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과 같은 90에 머물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5일 발생한 KT의 전국적인 통신 장애의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오늘 오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기부는 KT가 인터넷 장애 발생 직후 디도스 공격이 원인이라고 밝혔다가 2시간여 만에 이를 번복한 경위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KT는 오늘 긴급 이사회를 열고 이번 장애에 대한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등 수습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구현모 KT 대표이사는 기자들과 만나 약관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보상책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KT는 지난 25일 오전 11시 20분경부터 1시간 반가량 전국적으로 유무선 인터넷 장애를 일으켜 식당 등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KT 약관상 이용자는 하루 3시간 이상,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장애를 겪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게도 코로나19 백신이 곧 승인될 전망이지만 자녀에게 바로 접종하겠다는 의사를 지닌 부모는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은 현지 시각 28일 비영리 연구소 카이저 가족재단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나머지 대다수 부모는 자녀에게 백신을 당장 접종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76%가량이 매우 또는 어느 정도 장기적인 부작용에 대해 걱정된다고 말했고 71%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66%는 아이들의 미래 출산 능력에 끼칠 영향이 걱정스럽다고 밝혔는데 이는 올해 1월 설문조사 때 3%에 그쳤던 것과 비교해 대폭 높아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어떤 코로나19 백신도 출산 문제를 일으킨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제약사 머크앤드컴퍼니의 로버트 데이비스 최고 경영자는 보건당국의 승인을 전제로 연말까지 코로나19 치료할 약 1,000만 명분을 준비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데이비스 최고 경영자는 현지 시각 28일 미국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연말이 되기 전까지 1,000만 명 복용분을 확보할 수 있는 속도라며 내년에는 2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머크앤드컴퍼니는 리즈백 바이오 테라퓨틱스와 함께 코로나19 경구용 항바이러스제인 몰루피라비드를 개발해 식품의약국 FDA에 긴급 사용을 신청했습니다. FDA의 외부 자문기구는 다음 달 30일 회의를 열어 몰루피라비르의 긴급 사용 승인 권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러시아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수도 모스크바가 비필수 업종 상점의 문을 모두 닫는 부분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시민들의 이동을 줄여 코로나 확산세를 꺾겠다는 건데 백신 접종률이 워낙 낮아 다음 달 7일까지 이어지는 봉쇄령이 효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동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스크바 시내가 평소보다 한가한 모습입니다. 현지 시각 28일 식료품점과 약국 등 필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상점과 학교의 문을 닫는 부분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러시아 전역에서 직장 문을 닫는 강제 휴무령에 앞서 모스크바시가 서둘러 봉쇄에 나선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기 때문인데 28일 러시아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4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1,159명에 이르며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Средний возраст пациентов, поступающих к нам на лечение, 44-45 лет. Болеют достаточно агрессивно, с выраженной одышкой.
выраженной интоксикацией. 하지만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봉쇄 기간 사람들이 집에만 머물도록 하지 않아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철엔 여전히 사람이 넘쳐나고 직장이 문을 닫는 동안 여행을 떠나겠다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백신에 대한 불신 탓에 32%에 불과한 백신 접종률은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Лично мне нет. Почему? Ничего это не даст, может быть, немножко замедлит, но по факту пока не будет коллективного иммунитета, все это ерунда. Я в это не верю. 러시아 정부는 현재 상황에선 모든 사람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률을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을 경우 23만 5천 명에 이르는 러시아의 누적 사망자가 40만 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앞으로 1년간 코로나19 대응에 27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WHO는 현지 시각 28일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 속도를 높이고 방역 장비 등의 공평한 배분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젝트인 액트 엑셀러레이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WHO는 내년 9월까지 중저소득 국가의 백신과 치료제, 진단기구, 개인 보호 장비에 대한 접근 확대 등에 234억 달러, 우리 돈 27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WHO는 이를 통해 내년 중반까지 모든 국가에서 인구의 70%가 백신을 맞게 하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HO는 이 금액은 팬데믹에 따른 수조 달러의 경제적 손실과 경기 부양에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하면 미미하다며 각국 정부와 기부단체들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3차 접종, 부스터샷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어제 오후에 열린 전문가 회의를 거쳐 2차 접종 후 8개월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3차 접종을 실시하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일본 후생성은 오는 12월 의료 종사자부터 3차 접종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일본은 올해 2월 의료 종사자부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시작했으며 일본 전체 인구의 70.9%가 2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일본에선 지역 접종자는 화이자 백신을, 직장 접종자는 모더나 백신을 주로 맞았습니다. 미국 경제가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사태에서 빠른 속도로 회복하다가 지난 7월에서 9월 사이, 즉 3분기에는 크게 주춤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공급망 병목 사태 악화 등이 겹치면서 3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2%에 그쳤습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마트 상품 진열대 빈 자리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공급망 차질로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는 바람에 소비자들이 울상입니다. I don't see anything going down anytime soon, but you know, we have to eat, so you have no other choice but to pay it. 미국의 소비 지출은 지난 2분기 12%대 급증했지만 3분기에는 고작 1.6% 증가에 그쳤습니다. 성장 엔진의 힘이 떨어지면서 3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 GDP 속보치는 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 2분기 6%대 급증세에서 큰 폭 떨어진 것으로 전문가들의 전망치인 2.8%에도 훨씬 못 미쳤습니다. 지난 여름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감염자가 다시 급속히 늘고 노동력 부족 속에 공급망 병목이 더욱 심각해진 여파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번 4분기에는 다시 빠른 성장 궤도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졌습니다. 우선 고용 시장이 코로나19 사태 이전 정상화 수준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8만 1,000건으로 지난해 3월 중순 이후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Jobs up, wages up, unemployment down. That's progress. And it's a tribute to the hard work and resilience of the American people who are battling through this pandemic. 이와 함께 델타 변이 확산세 약화로 소비 지출이 다시 강한 회복세를 나타내 4분기는 미국 경제가 6%대 성장세로 복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세계 최대의 소셜미디어 회사인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을 메타로 변경하고 메타버스 시대의 주인공이 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명 변경은 페이스북이 10대들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쳤다는 내부 고발자의 폭로로 각계에서 비판을 받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비판 여론을 희석하기 위한 시도로도 해석됩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부 고발자의 폭로와 뒤이은 정치권과 언론의 비판 공세로 궁지에 몰린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꾸고 대대적인 이미지 변신에 나섰습니다. To reflect who we are and what we hope to build, I am proud to announce that starting today, our company is now Meta. Our mission remains the same. It's still about bringing people together. 저커버그 CEO는 가상 공간에서 펜싱을 하고 여러 개의 다른 디지털 공간을 오가며 멀리 떨어진 친구, 가족과 얘기하는 자신의 디지털 아바타를 시연해 보이며 메타버스를 설명했습니다. 1992년 스노우 크래시라는 디스토피아 소설에서 처음 등장한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최근 현실 세계와 융합된 3차원 가상 세계를 뜻하는 것으로 진화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이 회사의 주요 애플리케이션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이제는 메타란 이름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From now on, we're going to be metaverse first, not Facebook first. That means that over time, you won't need to use Facebook to use our other services. 저커버그 CEO는 메타버스를 적용할 만한 영역으로 비디오 게임과 피트니스, 업무 등을 들었습니다. 다만 메타버스의 창조에는 여러 IT 기업의 작업과 새로운 형태의 관리 체제가 필요하며 금세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메타버스가 차세대 주요 소셜 플랫폼이며 향후 10여 년에 걸쳐 이를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명 변경은 또 페이스북이 증오 발언과 허위 정보, 극단주의적 사상을 유포하고 10대들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쳤다는 내부 고발자의 폭로로 불거진 비판 여론과 거리를 두려는 시도로도 해석됩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애플이 올해 3분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늘어난 834억 달러, 97조 원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시장 전망치였던 850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팀쿡 최고 경영자는 아이폰 생산이 1년 전보다 47% 늘었지만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당초 목표보다는 7조 원가량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의 매출액이 시장 기대치를 밑돈 것은 2017년 5월 이후 4년 만이라고 미국 CNBC는 보도했습니다. 다만 애플의 3분기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증가한 206억 달러, 24조 원으로 시장 기대치와 같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현지 시간 30일과 31일 정상회의를 갖게 될 주요 20개국 G20 정상들이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일부 쟁점에서 합의 또는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공동성명 초안에 따르면 정상들은 기후 재앙을 막으려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섭씨 1.5도 이내로 억제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글로벌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이상 감축하는 한편 2025년까지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말까지 새로 건설된 석탄 발전소에 대한 글로벌 금융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도 공동성명 초안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상들은 이 밖에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고자 연간 1,000억 달러, 117조 원가량을 지원하기로 한 과거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기후변화 이슈는 이번 G20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앞두고 이틀째 2,000명대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이번 주말 헬로윈데이를 계기로 확산세가 커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게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이언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